안녕하세요. 미술교과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연수를 맡은 능원대중학교 교사 이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수업은 나의 상징을 담은 문자도라는 주제의 수업인데요. 미술교과에서 흔하게 다루어지는 수업의 제재 중 하나인 문자도 수업이 어떻게 블렌디드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자도는 글과 그림이 결합된 민화의 일종으로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미라는 뜻의 온고지신이라는 성어가 있는데요. 이 성어처럼 현대의 시각 매체에 익숙해져 있고 주로 서양의 미술이 더 익숙한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인 문자도를 감상하고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은 우리의 것을 체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의 상징을 담은 문자도라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먼저 문자도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재구성하고 싶은 문자도를 선택해서 온라인 박물관 사이트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조사한 정보에 따라서 모작을 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수업 과정을 통해 미술과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인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데 이바지하게 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업의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감인데요. 실제감이라는 것은 학생이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느끼고 학생들은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경험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교사의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이 실제감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끔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소양 능력인데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박물관, 미술관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소양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블렌디드 수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오늘 수업 레시피 소개의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수업의 평가 영역, 그리고 평가 요소, 부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의 진행 과정을 차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총 6차시, 등교 수업 총 4차시,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원격 수업 1차시와 2차시에서는 문자도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하고 자신이 선택할 문자도 글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박물관 사이트를 안내하고 그리고 그 활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으로 3차시와 4차시에서는 문자도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활동을 하였고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난 후에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차시와 6차시에서는 문자도 채색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시청한 후에 앞서 전 차시에 조사했던 문자도 한 글자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등교에서는 총 4차시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문자도 학생 예시작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문자도 한 글자를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고
그리고 완성까지 하는 작품 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업의 차시별 구성은 수업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변경해서 수업을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의 1차 시대에는 이 8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박물관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 문화재가 어떤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표현 재료를 활용해서 제작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한 글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조사한 후에 패들렛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제가 패들렛 주소를 안내할 때 예시로 제시를 하였고 이 예시를 참고해서 정리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대에는 이제 앞서 1차 시대에 선택했던 한 글자를 똑같이 따라 그리는 스케치까지 진행을 하고 스케치를 먹선으로 정리하는 활동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이후에 이렇게 외곽선을 따는 것은 이런 붓펜이 있으면 붓펜을 사용하고 펜이 없으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외곽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3차 시대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자도 8글자의 뜻과 그림, 그리고 상징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자도의 상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할 때, 제가 먼저 상징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거다 라고 예시를 주고, 예시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이런 활동지를 제시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4차 시대에는 기존에 있는 문자도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문자도의 상징을 나의 상징과 관련 지어서 문자도를 재구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등교일에 배부했던 도화지에 앞서 3차 시에 계획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원격 수업의 마지막인 5차 시와 6차 시에서는 문자도 채색 시범 영상 함께 시청을 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등교 수업 직전에 이렇게 수채화 물감을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 재료나 도구의 활용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이 어떻게 작품을 제작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7차 시와 8차 시의 과정작을 살펴보면 문자도 8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상징 의미를 담아서 재구성을 하라고 안내를 하였을 때 8글자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하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작품과 함께 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함양하게 되는지까지 파악하기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교 수업의 이제 9차 시와 10차 시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문자도 8글자 중에서 예라는 글자를 선택했고 예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라는 글자를 선택을 했다고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카네이션용 이러한 상징 이미지가 왜 이 글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징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작품 제목까지 붙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문자도 8글자 중에서 충이라는 글자인데요. 어떤 것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였고, 뭐 무궁화, 태극기 이런 것들이 충성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문자도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재구성을 하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오해, 형제 간의 오해를 상징하는 제라는 글자인데요. 이 친구는 언니 생각이 나서 오해를 상징하는 제라는 글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 자신이 재구성한 사슴, 목련, 액자 이런 것들의 상징 의미를 기록을 하고 글자와 한 화면에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하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하였고 원래 신이라는 글자에는 다른 상징물들이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물과 상징물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이라는 문자도 한 글자를 재구성을 한 작품입니다. 이 학생은 예의를 상징하는 예라는 글자를 선택한 이유가 요즘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런데 이 예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이 많아서 예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효도를 상징하는 효라는 글자를 선택해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효도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책, 연필 이런 것들을 글자와 함께 재구성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채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평가와 함께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기 말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실 텐데요. 평가가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평가 이런 과정들을 틈틈이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추후에 학기 말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업의 중간중간 기록을 해 놓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학기 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개별화시켜서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수업 종료 5분에서 10분 전에 항상 이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나 혹은 자신이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구글 미트에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손들기를 눌러서 음성으로 해제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제에 댓글을 달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걸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자신의 작품을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구성의 중간에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임으로써 선생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작품 포스터를 제작할 때에는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그 이미지를 패드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자도 수업과 연계한 이 한국 미술작품 포스터 제작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박물관 교육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상징을 담은 문자도라는 주제의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수업이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의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이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